네, 뉴스플로우에서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보이는 뉴스 함께해 주실 분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저희 지금 워낙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바로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보이는 뉴스 꼭지입니다. 윤 대통령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또 폴란드 순방에 대한 매일 경제 뉴스 골라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순방 두 가지 목표가 있다라고 기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성과 도출,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외교를 꼽았는데요. 폴란드 방산 원전 수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에 재건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윤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스페인에서 있을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참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안보적인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재건 관련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만 안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AP4라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관련돼서 정상회담을 주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내 안보 문제,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 이제 공동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간의 현안,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폴란드를 이제 국빈급 공식 방문할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폴란드와는 이제 작년 이후서부터 국내와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있죠. 특히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수출, 방산 수출 중에서 작년에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어갈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국가가로 이제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된 부분도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송 차장도 얘기하고 갔는데요. 일단 원전 관련돼서도 작년도에 이제 일단 추진을 폴란드에서 추진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지적재산권 소송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폴란드 관련된 원전 관련된 얘기가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관련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죠. 그 외에 또 방산이나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 쪽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항공우주,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이런 회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 것 같고요. 원전 관련돼서는 한전, KPS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은 기대감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재건이 과연 언제쯤 시작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하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련돼서 이게 재건 관련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각국에서 유무상 원조를 아마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우리 국내 업체들이 만약 수주를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도 유무상 원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그 규모와 폭이, 그러니까 규모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중요한 싶습니다.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네, 그중에서 이제 오늘 관심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화 시스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국내 대표적인 이제 방산, 그다음에 ICT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산의 전자 분야 핵심 기술을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레이더 관련돼서 특히 지금 KF-21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나 아니면 미사일 레이더 체계 같은 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뭐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은 전년보다 한 7% 증가한 한 5,400억이 좀 넘는 그런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 이상 증가한 198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뭐 우주 관련된 분야의 하나그룹이 상당 부분 이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도 관련된 분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민간 위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 하나 우주센터를 건립을 하고 위성 생산뿐만 아니라 위성을 통한 영상, 통신 서비스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폴란드의 크리오테크라는 그런 위상 관련된 업체와 지난 이제 파리 에어쇼에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윤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러겠네요. 보여지고요. 네.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위성 시스템 관련돼서 유럽 시장 진출을 계속 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영국의 윈웹이라는 저궤도 위성에 3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윈웹이 올해 중에 국내에서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하나오션과 방산 전환 관련된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8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한 43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보였고요. 한 달 동안은 한 13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 3거래일 연속 18만 주 정도 순매수하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은 현재 15,000원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출렁거림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4,5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목표 가격은 18,000원, 선절은 11,5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즈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워낙 모멘텀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좀 짚어주셨고요. 또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매수가 14,500원에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탄올선이 LNG선 주문량을 넘었다라고 하는 네, 기사입니다. 이유 알고 보니 이러면서 호기심을 자아내는 제목의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해상 관련 규제 이제 강화되면서 LNG보다는 탄소 배출이 더 적은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이게 고부가 가치 선이고 기술이 많이 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조선소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워낙에 또 네. 조선에 대해서는 호실적 투자 포인트도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조선 관련된 거는 뭐 기존에 이제 LNG선을 많이 얘기를 네. 이제 하셨는데 이제는 약간 좀 바뀌어서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상 부분까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IMO 국제 회사 기구죠. 거기서 IMO 2020이라고 해서 지금 강화된 탄소 배출권 정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적인 이제 분위기로 보면 현재의 탄소 배출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7월 달에 이제 해양환경보호위원회라는 게 이제 IMO에서 개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현재 2050년도까지 기존의 이제 탄소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좀 더 강화가 되면서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이제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로 수준까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논의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EU에서 관련된 부분을 강하게 지금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탄소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부과금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도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이제 친환경 부분이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친환경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새로 이제 발주하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친환경 추진선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상반기에 지금 발주한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중 연료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LNG나 LPG를
그러니까 근해에서는 쓰고 그다음에 먼 바다에 갔을 땐 디젤, 벙커CU를 쓰는 네.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해에서 메탄올을 사용하고 먼 바다로 갔을 때 디젤을 사용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현재 계속 이제 선박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런 이중 연료 선박 발주가 총 128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 한 달에만 55척이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메탄올 추진선이 29척, 그다음에 LNG 추진선이 26척으로 해서 메탄올 관련된 추진선이 이제 LNG선을 추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메탄올 선을 이제 선호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벙커CU 대비 그러니까 탄소 관련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의 배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99%,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80%, 그리고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25% 이상 감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고요. 특히 메탄올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LNG를 만약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160도 이하의 그런 이제 되면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메탄올 같은 경우는 뭐 상온에서도 액체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관이 편하다라는 게 강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박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이용을 할 때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메탄올 관련돼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HD 이제 현대중공업에 있는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는 메탄올 벙커CU의 이중연료 엔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이제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7월달에 그 4척의 이제 자동차 운반선을 수주를 했는데 이것도 메탄올 이중 연료 엔진을 장착한 그런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그 엔진, 그러니까 이런 이중 이제 엔진을 이제 하는 게 기존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관련된 에탄올 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해서 메탄올 추진선 글로벌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져오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중에서 조선 관련주 쪽 네. 관심 다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자재 회사인 이제 케이프. 네, 조금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박 실린더 라이너 이제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만들었을 때 이제 실린더를 움직이게 하는 게 이제 라이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 거래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SD 엔진, 그다음에 동길의 만이라는 회사가 한 25% 전후의 그런 이제 점유율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선박이 이제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제 실린더 라이더의 매출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의 그 수명과 같이 비슷한 그런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20년에서 25년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린더 같은 경우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지만 소모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5년에서 7년마다 이런 이제 실린더나 실린더 라이너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많이 건조가 될수록 이런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이런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린더 라이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박 엔진 같은 경우에 이런 실린더 라이더가 보통 5개에서 14개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좀 크게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선박기 건조가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선박이 이제 인도가 되면서 이제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한 5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11만 주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은 한 18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사주 취득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8월 9일까지 한 100만 주 정도를 이제 매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난 어저께까지 한 48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사주가 조금 바로 들어오는.
주가 방어적 그런 성격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뭐 종가가 4,800원 정도에 끝났는데요. 뭐 매수 가격은 그보다 약간 낮은 4,7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5,300원, 손절은 3,5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이후에 탄력 있는 주가 흐름 계속 나오고 있었던 조선 기자재 업체 케이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좀 공략을 해볼지 그중에서 토픽 하나 꼽아주시죠. 네, 뭐 일단 실적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 시장에서 막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업체인 HD 현대 인프라화 조금 관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뭐 단순히 이제 건설 기계 전반적으로 지금 뭐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수록 건설 기계에 대한 실적도 같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가 이제 상반기에 합의가 되면서 하반기 이후에 상반기에 이제 집행이 늦어졌었던 부분이 뭐 추가적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이나 중남미, 뭐 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 시장의 판매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대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2분기 지금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한 12% 증가한 1조 3,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0% 증가한 1,480억 3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고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는 꾸준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방산 엔진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산 엔진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폴란드에 관련돼서 K2 전차를 지금 한국 로템이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1차분으로 180대에 대한 엔진 공급 계약을 작년도에 체결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아마 820대를 현지 생산하는 걸로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현지 생산을 한다라고 해도 관련된 엔진은 현대 인프라 코어에서 공급을 할 걸로, 아니면 공급을 안 한다고 해도 현지에 관련된 법인이 설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산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최근 이제 이틀 동안 외국인 기관이 뭐 동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46만 주, 기관도 한 37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7거래일 연속 지금 80만 주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는 최근에 오르다가 뭐 최근 한 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뭐 그동안 조금 능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가격 수준인 11,5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은 9,5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의 공략주로 HD 현대 인프라 코어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좋고 또 건설 기계 쪽 수출도 괜찮고 방산 엔진 수출도 다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주신 임순재 대표님 보내드려야 될 텐데요. 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